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서 유럽이나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검색해 보세요. 아마 눈을 의심하게 될 겁니다. 인천에서 파리로 가는 국적기 직항 티켓은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가죠. 역시 비싸구나 싶어 스크롤을 내리는 순간 시선을 강탈하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80만 원. 잘못 본 게 아닙니다. 무려 반값입니다. 중국 항공사의 경유 티켓이죠. 예전 같으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서비스도 별로니 돈도 내고 편하게 가자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공항의 풍경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우리가 무시하던 그 비행기에 한국인 여행객들이 줄을 서서 탑승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성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맞이한 전례 없는 위기이자 우리의 하늘길이 소리 없이 잠식당하고 있다는 경고음입니다. 왜 우리는 2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그들은 80만 원에 팔 수 있을까요? 이 기이한 가격표 뒤에 숨겨진 러시아 상공의 비밀과 거대한 덤핑의 실체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2025년 겨울 인천국제공항의 풍경은 사뭇 낯설게 변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카운터 앞은 예년보다 한산한 기운이 감도는 반면 에어차이나나 중국 남방항공 카운터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캐리어를 끄는 사람들 대부분은 중국인이 아니라 우리말을 쓰는 한국인 여행객들입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 10월과 11월 데이터가 충격적인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중국 노선을 이용한 여객 수에서 중국 항공사가 114만 명을 기록하며 99만 명에 그친 한국 항공사를 완전히 따돌렸습니다. 점유율로 따지면 약 56대 44. 무려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역전당한 겁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입니다. 코로나 이전만 해도 한국 국적기는 서비스와 신뢰도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장률을 보십시오. 한국 항공사가 19% 성장하며 회복을 꾀할 때 중국 항공사는 무려 29%라는 폭발적인 성장세로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예전엔 불안해서 안 탔는데 100만 원 차이면 호텔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잖아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은 냉정합니다. 국적기에 대한 애국심만으로 100만 원 넘는 가격 차이를 메울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것은 단순한 소비 패턴의 변화가 아니라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갔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반값 티켓이 가능한 걸까요? 단순히 인건비가 싸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엔 지정학적 비극이 낳은 결정적인 불공정 게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 영공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국가와 한국의 항공사들은 대러시아 제재로 인해 러시아 하늘길이 막혔습니다. 유럽에 가려면 러시아를 피해 중앙아시아나 터키 쪽으로 빙 돌아가야 합니다. 고속도로가 막혀 국도로 뺑뺑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비행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 가까이 늘어났고 그만큼 연료비와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우리 국적기 티켓이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시베리아 상공을 자유롭게 비행합니다. 한국 비행기가 폭풍우를 피해 멀리 돌아가는 동안 중국 비행기는 지름길인 러시아 루트를 통해 최단 거리로 유럽과 미주를 오갑니다. 베이징을 경유하는 비행시간이 한국 직항과 큰 차이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료는 덜 쓰고 시간은 단축되니 원가 경쟁력에서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막대한 원가 절감분을 고스란히 가격 인하에 쏟아부으며 한국 항공사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 절감만으로는 80만 원이라는 가격을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환승 덤핑 전략입니다. 덤핑이란 물건을 원가 이하로 팔아 경쟁자를 시장에서 쫓아내는 약탈적 가격 정책을 말하죠. 중국 정부는 자국 항공사들의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 항공사들은 한국발 환승객을 유치하기 위해 사실상 적자 생존에 치킨 게임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당장의 수익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유럽 갈 땐 중국 경유가 답이다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 즉 습관을 형성하고 시장 점유율을 고착화하는 겁니다. 대형마트가 오픈 행사로 계란을 100원에 팔아주변 슈퍼마켓을 망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여기에 더해 비자 면제라는 날개까지 달았습니다. 2024년 말부터 시작된 중국의 한국인 비자 면제 정책은 경유의 불편함을 공짜 여행의 기회로 바꿔버렸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내려 비자 없이 시내 구경을 하고 베이징 덕을 먹고 다시 비행기를 타는 것. 중국 항공사들은 이를 위해 무료 환승 호텔과 라운지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불편함이 혜택으로 바뀌는 순간 한국 소비자의 마지막 심리적 저지선마저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 상황이 더욱 뼈아픈 이유는 국내 항공시장의 내부 사정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거대 국적 항공사의 탄생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자 없는 독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경쟁이 사라지면 가격은 오르기 마련이죠. 소비자들은 이미 걱정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합치면 티켓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팽배한 시점에 중국 항공사들이 반갑시라는 매력적인 대안을 들고 나타난 겁니다. 이것은 한국 항공산업의 진퇴양난의 딜레마를 안겨줍니다. 국적기를 이용하자니 독과점 기업의 비싼 가격을 감당해야 하고 저렴한 티켓을 찾자니 중국 항공사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대로 중국 항공사가 장거리 노선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자인 한국 항공사들이 노선을 축소하거나 폐지한 뒤 중국 항공사들은 슬그머니 가격을 올릴 겁니다. 그때는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을 경유해야만 유럽에 갈 수 있는 하늘길 식민지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이 단순한 여행객 수의 변화를 넘어 항공 주권의 위기를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소비자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고물가 시대의 4인 가족이 유럽 여행을 간다고 가정해보죠. 국적기를 타면 항공료만 1,000만 원 가까이 들지만 중국 항공사를 타면 4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무려 600만 원, 중형차 한 대 값의 차이가 납니다. 이 엄청난 유혹 앞에서 국적기 이용이라는 당위성은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현상의 이면을 직시해야 합니다. 중국의 공세는 치밀하고 전략적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표를 파는 게 아니라 동북아시아 허브 공항의 지위를 인천공항에서 베이징이나 상하이로 가져오려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단순한 출발지로 전락하고 모든 환승 수요가 중국으로 흡수된다면 한국의 항공산업 생태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상 조업, 면세점, 물류 산업까지 연쇄적인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지금 당장의 100만 원 절약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항공 네트워크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섬뜩한 시나리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이미 해운 산업에서 저가 공세로 시장을 장악당한 뒤 운임이 폭등했던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방가스의 달콤함이 훗날 독이 든 성배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늘길은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닙니다. 국가의 경제 핏줄이자 보이지 않는 영토입니다. 중국 항공사들의 약진은 러시아 영공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정부의 막대한 지원, 그리고 우리의 틈을 파고든 비자 면제 정책이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한국 항공사들은 지금 손발이 묶인 채 링 위에 올라 체급이 다른 상대와 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소비자의 선택은 자유지만 그 선택이 모여 만들어낼 미래의 모습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값싼 티켓의 유혹 뒤에 숨겨진 거대한 경제전쟁의 서막. 과연 우리는 이 하늘길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5년 뒤 당연하다는 듯 베이징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을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